지난 주말 가족들이랑 뷔페 다녀오신 분 있으세요? 생일이든 기념일이든 그냥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인 날이든 뷔페만큼 반가운 외식 장소가 또 없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접시에 가득 담아도 눈치 안 봐도 되고, 회도 있고 고기도 있고 파스타에 케이크까지. 근데 있잖아요. 현직 뷔페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손님 입장이라면 절대 안 먹을 음식이 있어요. 처음엔 저도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유가 식중독 때문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다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 그 주방에 서서 그 음식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진열되는지를 두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직접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라면 절대 안 먹는다고 한 음식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접시에 가득 담아왔던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다음번 뷔페에서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지 바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뷔페 음식이 왜 식중독에 취약한지 그 구조 자체를 이해하게 되니까 어떤 뷔페를 가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도 뷔페는 깨끗하게 관리되니까 괜찮겠지라고 믿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오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뷔페 음식이 상해 있으면 냄새로 알 수 있을까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아닙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은 냄새도 없고 색깔도 변하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고 맛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미 세균이 가득 번식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게 뷔페 음식이 무서운 진짜 이유입니다. 그럼 뷔페에서는 왜 유독 이런 일이 자주 생기는 걸까요? 뷔페는 구조 자체가 음식이 오래 밖에 나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에 수십 가지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해서 진열대 위에 올려두고 손님들이 와서 먹는 방식이잖아요. 이때 음식의 온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으면 세균이 급격하게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음식이 미지근해지거나 뜨겁게 유지돼야 할 음식이 식어버리는 순간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습한 날씨에는 이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교차 오염입니다. 뷔페에서는 수백 명의 손님이 같은 집게, 같은 국자, 같은 스푼을 돌렸습니다. 어떤 분은 손을 깨끗이 씻고 오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오셨을 수도 있어요. 손에 묻어있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집게로 옮겨가고 그게 다시 음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오염이 시작되면 그 집게를 쓰는 모든 사람에게 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사실 가장 충격적입니다. 뷔페에서는 음식이 줄어들면 전부 새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조금씩 덜어내고 새 음식을 얻는 방식을 씁니다. 손님 눈에는 신선한 음식이 계속 채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있던 오래된 음식이 맨 아래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새 음식 아래에 묻혀서 이미 상하기 시작한 음식이 계속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샐러드나 냉채 쪽에 많이 뿌려놓는 드레싱 소스도 문제입니다. 색을 예쁘게 유지하고 맛을 살리기 위해 식초, 당분, 각종 첨가물이 들어간 드레싱을 미리 잔뜩 뿌려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엔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겉으로는 싱싱해 보이는 샐러드가 사실은 이미 위험한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뷔페는 온도 관리 실패, 교차 오염, 오래된 음식이 쌓이는 구조, 과도한 드레싱까지 식중독이 생기기 딱 좋은 조건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 그럼 이런 환경에서 특히 더 위험한 음식은 뭘까요? 현직 뷔페 직원들이 직접 꼽은 음식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현직 뷔페 직원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 말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 음식 절대 안 먹어요. 주방에서 직접 보고 직접 세팅하고 매일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딱 네 가지입니다. 하나라도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조금 다르게 보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생선회와 초밥류입니다. 뷔페 가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코너죠. 연어, 광어, 새우, 참치.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코너인데요. 사실 이 코너가 뷔페에서 가장 위험한 구역입니다. 해산물은 상온에 잠깐만 나와 있어도 세균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번식합니다. 특히 연어나 새우처럼 지방이 많은 생선일수록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세균이 자라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뷔페에서는 이 회와 초밥을 얼음 위에 올려두긴 하지만 손님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는 얼음이 녹고 온도가 올라가도 바로바로 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거기다 수십 명이 같은 집게로 집어가면서 교차 오염까지 더해지죠. 직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 코너 얼음이 반쯤 녹아 있으면 저는 그날 회 손도 안 댑니다. 뷔페에서 식중독에 걸렸다는 분들, 대부분 회나 초밥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코너에서 드실 거라면 얼음이 충분히 채워져 있는지, 비린내가 조금이라도 나지는 않는지 꼭 확인하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지나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는 크림 파스타와 크림 스프입니다. 고소하고 진한 크림 소스, 정말 맛있죠. 그런데 이 음식이 뷔페에서는 꽤 위험한 메뉴입니다. 크림 파스타와 크림 스프의 주재료는 우유와 생크림인데요. 이 재료들은 열을 가하면 유익한 균도 죽지만 동시에 변질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뷔페에서는 크림 요리를 따뜻하게 유지하려고 보온 용기 위에 올려두잖아요. 처음 조리됐을 때는 괜찮지만 그 상태로 한두 시간이 지나면 크림 속에서 세균이 서서히 자라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멀쩡해 보이는데 이미 안에서는 변질이 시작된 거예요. 현직 직원들이 알려준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크림 소스 표면이 조금 굳어 있거나 냄새가 약간 시큼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이미 변질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그날은 그냥 지나치세요. 세 번째는 마요네즈가 들어간 샐러드류입니다. 감자 샐러드, 마카로니 샐러드, 달걀 샐러드. 샐러드바에 늘 있는 친숙한 메뉴들인데요.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마요네즈입니다. 마요네즈는 계란 노른자와 식용유를 섞어서 만드는데 이게 실온에 나와 있으면 세균이 정말 빠르게 늘어납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마요네즈 베이스 음식은 상온에 30분만 지나도 세균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30분이에요. 뷔페 샐러드바에 처음 세팅된 순간부터 우리가 접시에 담기까지 30분이 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거기다 수십 명이 같은 집게를 쓰면서 교차 오염까지 더해지니 이 세 가지 샐러드는 뷔페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메뉴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날달걀, 반숙 요리, 그리고 미지근하게 식은 육류입니다. 반숙 계란장, 미디엄으로 구운 스테이크, 소고기 육회나 타르타르 같은 메뉴들인데요. 이 음식들의 문제는 조리 과정에서 음식 내부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살모넬라균 같은 식중독균은 열에 약해서 음식을 충분히 익히면 죽습니다. 그런데 반숙이나 레어, 미디엄 상태에서는 안쪽까지 열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세균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큰 탈이 없을 수도 있지만 면역력이 조금 약한 분들, 어르신들, 임산부, 어린아이들에게는 심각한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뷔페를 왔다면 특히 이 메뉴들은 함께 온 어른들이나 아이들에게 권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정리해드리면 생선회와 초밥, 크림 파스타와 크림 스프, 마요네즈 샐러드, 그리고 덜 익힌 달걀과 육류. 이 네 가지가 현직 뷔페 직원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뷔페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메뉴들입니다. 그렇다고 뷔페를 아예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알고 가면 훨씬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뷔페의 위험한 음식들을 알아봤는데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뷔페는 그냥 안 가는 게 낫겠네. 아닙니다. 뷔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음식을 어떻게 고르느냐가 문제입니다. 몇 가지 원칙만 알고 가면 뷔페에서도 충분히 안전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을 고를 때는 방금 교체된 음식인지 확인하세요. 뷔페에서 가장 안전한 음식은 조리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음식입니다. 직원이 새 음식을 가져와서 세팅하는 순간을 노리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잡기 어려울 때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직원에게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음식 언제 나온 거예요? 당연한 질문인데 실제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 한마디가 식중독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뜨거운 음식은 반드시 뜨겁게, 차가운 음식은 반드시 차갑게 유지되고 있는 것만 드세요.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뷔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국이나 찌개류는 손을 가까이 댔을 때 확실하게 뜨거운 김이 올라와야 합니다. 미지근하다 싶으면 드시지 마세요. 냉장 코너의 음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갑게 유지되고 있는 음식은 괜찮지만 상온에서 미지근해진 음식은 이미 세균이 번식하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냉채나 해산물 코너에서 얼음이 다 녹아 있거나 음식이 미지근하게 느껴진다면 그냥 지나치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샐러드는 드레싱이 미리 뿌려진 것보다 직접 조합하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요즘 뷔페에는 드레싱을 따로 비치해 두고 직접 뿌려 먹는 방식이 많아졌는데요. 이 방식이 훨씬 좋습니다. 드레싱이 미리 범벅된 샐러드는 시간이 지날수록 채소가 드레싱 수분을 흡수하면서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반면 드레싱을 직접 뿌리는 방식은 채소 자체가 신선하게 유지되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샐러드바에서는 드레싱이 미리 섞여 있는 것보다 채소와 토핑을 직접 골라서 드레싱을 따로 뿌려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맛도 더 좋습니다. 네 번째, 해산물 코너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확인하고 드세요. 첫째, 얼음이 충분히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해산물은 낮은 온도에서만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얼음이 반쯤 녹아 있거나 물이 흥건해져 있다면 온도가 이미 올라갔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비린내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신선한 해산물은 바다 냄새는 나도 역한 비린내는 나지 않습니다. 코를 가까이 댔을 때 조금이라도 역한 냄새가 난다면 그날은 해산물 코너를 그냥 지나치는 게 맞습니다. 다섯 번째, 디저트 코너에서는 생크림 케이크나 무스류보다 과일을 선택하세요. 생크림 케이크, 무스 케이크, 티라미수 같은 디저트류는 보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조금만 온도가 올라가도 빠르게 변질되는 재료들로 만들어지거든요. 반면 통으로 잘라놓은 과일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식사 후 입을 개운하게 해주는 데도 제격입니다. 단 이미 껍질을 벗기고 잘라서 오래 진열된 과일은 피하시고 신선하게 세팅된 것을 고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직원이 음식을 교체하는 중이라면 잠깐 기다리세요.
기존 음식을 치우고 새 음식을 세팅하는 그 12분, 조금 기다렸다가 새로 나온 음식을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옆에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 짧은 기다림이 식중독을 막아줄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정리해드리면 방금 교체된 음식 고르기, 온도 확인하기, 샐러드 드레싱 직접 뿌리기, 해산물은 얼음과 냄새 확인하기, 디저트는 과일 위주로 고르기, 그리고 교체 타이밍 기다리기. 이 6가지만 기억하셔도 뷔페에서 식중독 걱정 없이 훨씬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 영상에서 꽤 많은 걸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뷔페는 많이 먹는 곳이 아니라 잘 골라서 먹는 곳이라는 겁니다. 화려하게 늘어선 음식들 앞에서 눈이 커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다릅니다. 어떤 음식 앞에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코너에서 잠깐 확인할 수 있고, 어떤 순간에 그냥 지나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작은 차이 같아도 식중독 한 번을 막는 건 정말 큰 일입니다. 식중독은 하루 이틀 배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한 경우 탈수, 고열, 입원으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특히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나 어린아이들,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뷔페에서는 방금 나온 음식, 제대로 된 온도의 음식만 고른다. 이것 하나만 지켜도 식중독 위험은 확 줄어듭니다. 다음번에 가족이랑 뷔페 가시게 되면 오늘 이 영상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한테도 살짝 알려주시고요. 아직도 뷔페에서 아무 음식이나 마음껏 집어 드시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 하나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분 건강을 한번 챙겨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